안녕하세요. 북끼리의 라디오 스테이션의 북끼리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그야말로 날씨의 대환장 콜라보인 요즘이죠. 오늘도 북끼리의 라디오 스테이션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조금은 과학적인 개념에서 출발해서 과학이랑 친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작가로서의 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나만의 로켓을 띄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로켓 방정식의 저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과학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는 못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즐겨 듣던 저의 최애 가수인 유나님의 곡 중에 로켓 방정식의 저주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듣다 보니까 노래가 너무 좋고, 근데 이제 제목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로켓 방정식의 저주? 그래서 이 곡의 제목을 통해서 이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로켓 방정식의 저주라는 거는 저도 찾아보고 알았는데요. 러시아의 치올코프스키라는 과학자의 로켓 방정식에서 유래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런데요. 로켓이 이제 지구에서 발사를 해서 멀리 날아가려면 굉장히 많은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연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로켓은 무거워지고 결국은 그 무게 때문에 제대로 날아오르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제가 유나님의 코멘터리에서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이러한 로켓 방정식의 저주에 영감을 받아서 곡을 만들게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로켓 방정식의 저주가 참 우리의 인생이랑도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 오늘부터 뭐 할 거야. 이제 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굉장히 그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준비도 하고 또 온갖 열정을 쏟아붓지만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많은 준비와 열정을 쏟아부어도 오히려 중압감이나 번아웃이라고 하죠. 번아웃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지쳐 나가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목표랑 점점 더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멀리 가려면 천천히 가라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제 개인적인 생활, 이제 제가 작가니까 작가로서 저도 참 그런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성공을 꿈꾸지만 현실은 조급하고 불안하고 때론 무력하기도 합니다. 성과 없이 써내려가는 글들 속에서 성과 없이라는 거는 여기서 제가 책도 여러 권 썼고 또 브런치에 글도 연재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써내려가는 글들 속에서 성과 없이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 때도 있고요. 글을 쓰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기 싫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로켓 방정식의 저주라는 곡이 제게 와닿았던 이유는 바로 이 가사였던 것 같아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결국엔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깨달음. 빠르게 성공하고 싶지만 천천히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그 길.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글을 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인정과 좋은 평판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인정은 차곡차곡 쌓아가는 필모그래피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삼 이 노래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한 진리인데 실천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 로켓 방정식의 저주,
이 글을 제가 이제 쓰다 보니까 예전에 감명 깊게 본 영화 히든 피겨스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히든 피겨스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나사에서 일했던 3명의 흑인 여성 천재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갖 차별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요. 정말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그래서 흑인이라서 출근길마다 검문을 받고 막 같은 사무실에서도 차별을 당하지만 그러한 역경을 딛고 결국엔 자기 반의 길을 가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싶다고 해서 그걸 내가 진짜로 원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거를 집착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자신의 강점을 알고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움직일 때 비로소 어떤 인정도 따라온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깊이 와닿았거든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이 영화 보시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영화니까 영화 리뷰 채널은 아닌데 한번 봐보셔도 좋은 영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저도 그런 의미에서 작은 도전, 어떤 시도들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브런치 멤버십을 시작했고요. 네, 브런치를 안 보시는 분도 있고 브런치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브런치 멤버십이 뭐냐라고 하면 브런치에서 유료로 구독을 하고 제 글을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고민 많이 했죠. 누가 내 글을 돈을 주고 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일단 어떤 작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에세이나 에세이 좀 이렇게 문학이라면 문학이고 비문학이라면 비문학인데 그런 저의 어떤 자전적인 경험이나 아니면은 좀 사회과학 쪽 관련된 에세이를 썼었어요. 근데 소설이라는 분야에 그냥 도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장르이지만 그 원고를 제가 차근차근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시도들이 얼마나 성과가 날 것인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 해보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로서, 창작자로서 나만의 로켓을 띄운다는 건 결국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인정하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나만의 궤도를 찾아가는 것. 네, 어려운 일이죠. 네, 로켓을 쏘아 올린다는 일은 어떻게 보면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여정이죠. 네, 대기권을 넘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굉장히 불안정한 여정입니다. 제가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로켓을 쏘아 올려도 그냥 대기에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막 폭발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박 같은 굉장히 불안정한 시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 로켓 방정식의 저주의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서 나만의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만의 궤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궤도를 믿고 다시 차근차근 시도해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로켓은 지금 어디쯤 떠 있나요? 혹시 아직 지상에서 내 로켓이 얼마나 하늘을 날 수 있을까를 고민 중이라면 우리 함께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시도해봐요. 오늘도 제 잡다하다면 잡다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궤도에서 각자만의 로켓을 타고 멀리 날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붓기리의 라디오 스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더 시시콜콜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